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MACD 지표. 오늘은 MACD 지표의 4개의 비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처음 하는 초보자도 이 영상 하나로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을 만큼 수익률 최소 3배는 증가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MACD 지표의 기초를 다룰 것이며 이 지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MACD 라인 그리고 신호라인 및 히스토그램과 같은 MACD의 구성 요소를 이해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히스토그램 기울기, 교차점, 제로라인, 교차, 제로라인, 풀백, 그리고 발산과 같은 MACD 지표의 사용법에 대해 깊이 배울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포지션 타점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ACD 사용법을 다른 개념과 결합하여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고급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세 반전 및 추세 거래에 MACD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MACD 지표란 무엇일까요? MACD는 이동평균 수렴 발산의 약자입니다. 이는 가격의 추세와 힘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MACD 지표는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CD 라인, 신호 라인, 그리고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MACD 라인부터 보겠습니다. MACD 라인은 26일 기간 EMA에서 12기간 EMA를 빼서 계산됩니다. 이는 12일 이평선, 26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 MACD 라인이 제로보다 높을 것을 의미합니다. 12일 이평선이 26일 이평선 아래로 이동할 때 MACD 라인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신호라인입니다. 신호라인은 MACD 라인의 9일 기간 지수 이동 평균입니다. 신호라인은 진입 신호로서 교차점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 라인과 신호 라인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힘에 대한 더 나은, 보다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ACD 라인이 신호 라인 위에 있을 때 히스토그램은 제로 라인 위에 있는 녹색 막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MACD 라인이 신호 라인 아래에 있을 때 히스토그램은 제로 라인 아래에 있는 빨간색 막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MACD의 다양한 사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여기에 MACD 라인과 신호 라인 그리고 히스토그램 첫 번째로 히스토그램 기울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의 기울기는 추세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한 추세일 때는 MACD 라인과 신호 라인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여 히스토그램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하는 히스토그램은 성장하는 힘의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이 확장할 때 추세 방향으로 거래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추세가 약해지면 히스토그램도 같이 축소됩니다. 이는 가격 움직임에 있어서 힘이 약해졌고 가격이 반전하거나 측면으로 횡보를 할 수 있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를 종료하고 가격이 다시 움직임을 생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트레이딩 뷰로 보는 MACD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이 확장할 때 어두운 색상을 보여주고 축소할 때는 밝은 색상을 보여줍니다. 상승 추세의 시작에는 확장하는 히스토그램과 함께 어두운 녹색 막대가 2개 이상 보일 때는 상승 추세가 견고하고 성장한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므로 매수 기회를 찾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이 축소하기 시작하면 거래를 종료할 타이밍입니다. 이는 움직임의 힘이 줄어들고 반전이나 측면으로 횡보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이 축소하는 동안 가격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죠. 우리는 히스토그램이 확장된 검붉은 막대를 봅니다. 이것은 이전 롱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검붉은 막대들은 새로운 매도 세력들이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숏 포지션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격이 일정 거리를 이동하면 히스토그램은 연적색, 연한 적색 막대들을 볼 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락이 추진력을 잃고 반전 또는 횡보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이 스스로 줄어들면서 가격은 횡보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점은 이것이 MACD의 한 가지 용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요소만을 기반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급 전략에서는 다른 요소와 결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차점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거래에 이동평균 교차 시스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상당히 움직임이 이후에 발생합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움직인 상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ACD 교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D 교차는 반전의 초기 신호를 보내줍니다. 더 나은 진입적과 작은 손실을 제공할 수 있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12일, 26일 이평선을 표시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12일과 26일 이평선은 26일 이평선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하게 비교를 할 수 있고, 자, 여기가 반전 지점입니다. 교차되는 시점에서 가격은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동평균의 고차점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포지션 진입 시기는 이 캔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움직인 후에 교차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 높은 가격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MACD의 경우는 진입 신호와 이 캔들에서 MACD 라인 아래로 이동할 때 진입합니다. 이것은 더 좋은 타점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가격 움직임의 더 큰 부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12일 이평선과 26일 이평선 크로스를 하며 교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교차점에서 이미 가격이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반면에 MACD 교차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MACD 라인이 신호 라인과 교차가 되면서 이건 더 좋은 자리에서 진입 타점을 제공을 해주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손익비 좋은 타점에서 더 큰 익절을 할 수 있겠죠. MACD 교차는 반전의 초기 신호이며 더 많은 거짓 신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차점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더 확실한 신호는 제로라인 교차입니다. 세 번째, 제로라인 교차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MACD에는 지표의 중심에 위치한 제로라인이 있습니다. 10일 기간 이평과 26일 기간 이평 아래로 교차되면서 MACD 라인이 제로라인과 같이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이는 추세의 모멘텀이 아래로 변했음을 알려주고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10일 기간 이평선이 26일 이평선 위로 MACD 제로 라인을 교차하며 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세가 모멘텀이 상승을 했음을 알려주고 가격이 상승 추세로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제로라인 교차는 거짓 신호가 적지만 높은 확률로 거래를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제로라인 풀백을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 추세 시장에서 MACD 라인은 종종 제로라인으로 풀백하고 가격은 다시 튀어오릅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MACD 라인이 제로 라인으로 풀백을 한다면 좋은 롱 포지션 타점이 됩니다. 그러나 MACD 라인이 제로 라인에 도달할 때마다 무작위로 롱 포지션을 진입하는 건 아닙니다. MACD 라인이 신호 라인을 위로 교차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는 MACD 라인이 제로 라인을 풀백을 하면 매도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MACD 라인이 신호 라인 아래로 교차할 때 진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이버전스는 반전의 신호이며 추세 변화를 감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MACD가 서로 다른 출력을 제공할 때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히스토그램을 사용해서 감지할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낮은 저점을 형성하는 동안 MACD가 높은 저점을 형성을 할 때 발생을 합니다. 이는 최근 하락 움직임의 힘이 이전 하락 움직임보다 낮았음을 보여줍니다. 매도 세력들이 힘을 잃었으며 가격이 정체되거나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예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 세 개의 저점을 만들어냈고 각각의 최저점은 이전 저점보다 낮지만 MACD는 점점 저점을 올렸습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힘을 잃고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는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를 한번 봅시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발생을 하고 MACD는 더 낮은 높이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마지막 상승의 모멘텀이 이전 상승의 모멘텀보다 작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수 세력들이 정체되거나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여기까지 MACD는 어떤 지표인지 어떻게 활용하여 타점 잡는지 알아보았습니다. MACD만 잘 이해해서 사용해도 추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승률의 타점들을 잡을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MACD와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더 세밀하게 활용하여 더 높은 확률의 타점을 잡아서 익절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구정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